시작합시다. 그래서 9강의 3점.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려운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 QR로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1번 문제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지금 한번 실험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QR 한번 따라가 봐요.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 QR 화면 잠깐 멈춰서 뭐 이렇게 QR 따라가도 되겠죠. 영상 보는 분들은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제가 작년 수특 9강 3점에 5번 문제 풀어드렸던 게 나옵니다. 무슨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무슨 문제냐면 사실 문제 자체가 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9강 3점에 5번 이 문제거든요. 그냥 뻔한 문제죠. 문제편으로 316쪽인데 제가 여기서 이거 설명할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를 다 가려놔도 찾을 수 있어요. 그걸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4가지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을 그냥 사실은 막말로 완전히 로우 데이터를 줘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사실은 이 유형의 문제는 어려울 게 전혀 없겠죠. 1번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가나다 특징을 구별해서 한 건데요. 시선속도법, 식현상, 미세중력 렌즈 현상. 자, 행성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는가? 하나는 안 되고 2개는 된대. 뭔가 애매하죠? 보면은 두 번째 걸 넘어가. 반지름을 유일하게 추정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그렇죠, 식현상. 식현상에서 반지름을 추정하는 법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렇게 가려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요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 제곱.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치, 완전히 가려질 때. 예를 들면 완전히 가려질 때라는 건 이런 식으로 행성이 다 가려질 때지. 이렇게 비껴치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일부는 가리는데 일부는 안 가리죠. 이러면은 이 식을 못 써요. 이거에 대한 문제도 제가 아까 QR 박아놓은 데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성의 반지름을 추정할 수 있는 친구가 가가 식현상이 되겠죠. 그리고 시선방향과 수직일 때도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이게 뭐죠? 그죠, 미세중력 렌즈 현상.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이거 각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력적인 방법이니까. 그럼 속어법으로 나머지 하나 나오는 게 다가 시선속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선속도법은 질량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별의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활용하는 거는 가, 식현상 맞죠? 그리고 행성 탐사에 나는 도플러 효과가 아니라 미세중력. 질량이 작은 행성의 탐사에는 이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이거 헷갈리나 봐요. 질량이 작은 행성의 탐사에는 미세보다 시선속도법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까요? 어떨까요? 질량이 작은 행성의 탐사에는 뭐를 활용하는 게 좀 유리할까? 미세랑 시선 중에 미세가 좀 더 유리합니다. 미세는 진짜 말 그대로 미세중력 렌즈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삐꼭 올라오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작아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세중력 렌즈를 활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시선속도법은 사실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답은 1번. 2번. 이거 잘하는 분들도 많이 틀리던데 이거 왜 틀렸을까요? 이거 틀리는 분들이 대부분 이겁니다. X축, Y축 단위인데 X축, Y축 잘 봐놓고서 여기가 사실 뭐죠? 거리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여기 속도로 보고 풀죠. 이걸 속도로 보고 풀면은 여기 적색편이 여기 청색편이 이렇게 풀었겠지. 이렇게 풀면은 딱 틀리죠. 딱 틀려요. 얘는 거리예요. 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냥 저는 그냥 보통 아래에 눈가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별이 무거우니까 안쪽 궤도, 그 다음에 행성이 가벼우니까 바깥쪽 궤도. 그냥 반시계로 돈다고 하고 풀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T1일 때는 이건 지금 뭘 본 거예요? 별을 본 거예요? 행성을 본 거예요?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별이니까 여기 안쪽 궤도에 별을 그려줘야 돼요. T1일 땐 별과의 거리가 어때요? 제일 가깝죠? 가깝죠? 제일 가깝게. 그지 맞죠? T1. 여기에 별 뭐야? 별 A 이런 말 없죠? 그냥 T1. 그리고 T2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조금 멀어졌죠. 그냥 반시계로 둔다고 하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시계로 푼다고 맞고 반시계로 푼다고 틀리고 이러면은 이렇게 안 내요. 그 다음에 T3 제일 멀죠? T3 제일 다시 왔죠? T4.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별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이는 T2의 최대인가요? 여기서 T2에 이렇게 뒤로 빠지잖아. 그러니까 T2의 최대 맞아요? 맞죠. 행성에 의한 식현상은 T3에 일어나나요?
지금 T3일 때 보시면 별이 여기 있으니까 행성은 어디 있을까? 여기 앞에서 얘를 가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식현상이 딱 일어나겠지. T3 무렵 맞고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A가 증가할까요? 그쵸? 자, 그치. 이거 다 펜 꺼내. 진짜 뒤통수 후려치기 전에 다 펜 꺼내, 빨리. 진짜 내가 화가 날란게. 이 A가 커지는 조건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맨날 여러분 느낌으로 풀잖아요. 뭐 달라붙어 있으면, 뭐 질량이 크면, 뭐 얘가 좀 작으면 맨날 느낌으로 풀잖아. 그 수능도 느낌으로 보시겠다, 그지? 대학교도 느낌으로 가시고 인생도 느낌대로 살겠다, 그죠? 안 되지? 자, 이거 커지는 거. 이게 커지는 경우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중심별의 질량, M 중심이라 쓸게요. 얘가 어때야 될까? 작아야 많이 흔들리겠죠. 중심별이 좀 작아야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많이 흔들릴 거 아니야. 두 번째. 그럼 M 행성은? 그치, 커야죠. 중심별의 질량이 똑같을 때 흔들어주는 행성의 질량이 커야 많이 흔들릴 거잖아요. 마지막. 만약에 질량을 변화하지 않고 우리가 또 하나 더 고려줘야 될 게 있다면 그 둘 사이에 거리죠. 그치. 공전궤도 반지름 뭐 이렇게 유식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려우니까 별과 행성까지의 거리는 어때야 될까? 짧아야죠. 짧아야 많이 흔들 거 아니야. 멀면은 중력적으로 영향력이 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플러 효과가 커지는 세팅, 이거는 정리해놓고 요거대로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다시 복습해볼게요. 중심별의 질량은 어떨수록 작을수록 많이 흔들릴 거고 외부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흔들어주는 외부 질량은 행성은 커야지 많이 흔들릴 거고 다른 조건을 안 바꾸면 얘네 둘을 더 붙여놔야 많이 영향을 받겠죠. 이 체크리스트대로 따라서 체크하면은 여러분이 더 이상 애매하게 느낌적으로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3번 가겠습니다. 3번. 나는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 AB. 여기서는 A, B를 행성으로 줬어요. 별이 아니야. 행성 AB에 대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는 속도예요, 다시 속도야, 거리가 아니고. 그래서 과정에서 나타난다. 축이 0이야. 둘 다 기준축은 0이에요. 제가 개념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축이 0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이 축이 예를 들면 플러스 12야.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애들 자체, 그 시스템 자체, 궤 자체가 뒤로 멀어지고 후퇴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면 그 궤 자체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0이라는 거는 궤 자체는 공통질량 중심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로 그냥 이것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마이크 잘 들어가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어떤 걸 알 수 있죠? 지금 둘이 이 최대 편이 되고 있는 진폭은 어때요? 동일하죠. 동일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이건 언제 커진다고요?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행성의 질량은 클수록, 그리고 둘의 거리는 중심별과 행성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그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명확하게 보이는 차이점은 뭐죠? 가로축은 똑같아요, 축척은. 근데 얘는 굉장히 짧죠. 무슨 뜻이에요? 파장? 주기죠. 주기가 짧은 거죠, 주기. 그냥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기는 그러면은 A랑 B 중에 B 행성이 더 길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야, 다 펜 꺼내. 주기 읽어내시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 놓치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주기가 긴다는 건 애가 더 바깥에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바깥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별과 행성까지의 거리가 B가 더 멀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여러분이 외계 행성계 탐사 쪽이 아니라 어디서 배우냐면 보물, 암물, 암에 나오는 암흑물질에서 은하의 회전속도 곡선 파트에서 안쪽은 강체 회전하지만 바깥쪽은 케플러 회전에 의해서 이 케플러 회전 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 자체가 멀리 있으니까 놓치는데 케플러 회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양계 행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외계 행성계 탐사의 모든 그 외계 행성계도 케플러 회전을 합니다. 얘는 중심에 별이 딱 있어서 거의 모든 질량이 중앙에 박혀 있으면 가까이 도는 애는 이 질량의 힘을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얘는 빨리 도는 거야. 멀리 있는 애는 어떨까요? 좀 힘이 빠지니까 적게 도는 거야.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렇게 가잖아요.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 궤도로 도는 수성, 금성은 속도가 어떨까? 빠르다는 거예요. 목토 천해로 가면은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돼.
수금은 지구보다 안쪽 궤도 도니까 더 많이 돌아야 돼요? 조금만 돌아도 돼요? 조금만 돌아도 되는데 속도는 어때요? 빠르지. 그러니까 주기가 짧다고. 멀리 있는 친구 목토천해, 화목토천해는 우리보다 멀리 있으니까 빨라요, 느려요? 멀리 있으니까 느리다고. 근데 더 멀리 돌아요, 조금 돌아요? 멀리 있으니까 멀리 돌아야 돼. 그러니까 주기는 더 길어지는 거예요. 걔를 G2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공전주기의 제곱은 공전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이에요 라고 해서 케플러 제3법칙으로 설명을 하지만 지원에는 얘를 다룰 수 없어요. 하지만 정량적으로 멀리 있는 녀석이 주기가 길고요. 또 반대로 주기가 긴 녀석은 멀다라는 얘기는 지원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육과정 내. 어디? 케플러 회전에서. 암흑 물질, 은하 회전 속도 곡선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가보자. 바로 멀어져. 공전궤도 반지름은 어떻게 찾는 거라고요? 주기가 짧은 A가 더 안쪽에서 돌린다고. 됐죠?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행성의 질량은 A가 작냐?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속도가 같네요. 주기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죠? 왜 맞아요? 시선 속도가 똑같잖아요. 그렇지. 둘이 이 노랑이가 똑같죠, 지금. 그쵸? 노랑이가 똑같단 말이요. 근데 하나만 더 줬으면 참 좋겠는데 해서 제가 스탑했는데 둘의 어느 외계 행성계 하나에서 별 두 개네요? 아니, 행성 두 개네요? 이거 동일한 중심별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날려줄 수 있죠. 그지? 그리고 행성의 질량은 행성의 질량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 첫 번째,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외계 행성계 하나, 별 하나 있고 거기에 A 돌고 B 도는 상황이에요. 그때 중심별이 똑같으니까 첫 번째, 이거는 같으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얘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거리는 우리가 기억에서 찾았죠. 주기를 통해서. 거리는 어때요? A가 B보다 짧아요. 근데 이 값이 같으려면 질량은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죠? A가 더 커야 상쇄시키지. 그죠? 그래서 행성의 질량 A가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다. 반대로 했네? 뭐가 이상한데? 작아야 되는 거지? 가까우니까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가까우니까 더 작아야 되고, 멀리서 도는 놈은 질량이 커야지 똑같은 만큼 흔들겠죠. 그죠? 네. 마무리가 약간 허접했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됐고요. T4 무렵에, 다 필요 없고 T4만 보면 되죠. T4 무렵에 중심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느냐? T4일 때 중심별이 뭐예요? A에서는 적색편이, T4일 때 B에서도 적색편이. 그럼 적색편이와 적색편이가 더해지니까 당연히 별은 적색편이 하겠죠. 5번 됐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이 좀 더 엄밀하게 푸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다. 4번 별표. 4번. 4번 매우 문제가 괜찮죠. 매우 어렵고요. 4번을 일단 풀게요. 일단 풀 건데 여러분이 이 4번을 푸시고 나서 꼭 같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 QR코드. 작년 수능 특강 9강 3점에 2번이랑 4번 문제거든요. 실제로 문제를 보여드리면 어떤 문제냐면 똑같은 영상에서 요 2번 문제 요거랑 4번 문제 요겁니다. 그래서 요 두 문제를 꼭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두 개지롱, 두 문제. 작년 수능 완성 13강이 외계행성계 탐사 부분인데 3점의 1번, 2번 문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문제편에서 쭉 넘어가서 수능 완성 파트의 13강. 요 문제와 요 문제입니다. 요 두 개. 요렇게까지 싹 해서 지금 풀어드리는 4번과 여기서의 두 문제, 여기서의 두 문제 해서 5문제 한 번 각 잡고 푸시면 한 1시간 걸릴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푸는데. 5문제 푸는데. 그러면 대충 무슨 얘기를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구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자, 4번 들어갈게요. 어렵습니다. 그림 가나는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서로 다른 행성 A, B가 식현상으로 나타나는 밝기 변화고요. 행성에 의해서 중심별이 가려지는 전체 시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T1, T2라고 할 때 이 둘은 같고 또 행성 A, B의 질량 반지름 같고
굉장히 문제를 뭔가 심플하게 내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어렵죠. T1, 그러니까 식현상이 시작돼서 쭉 들어갔다가 쭉 갔다 빠질 때까지의 시간이 전체 시간인데 그거의 절반인 T1. 얘도 쭉 갔다가 쭉 나가는 시간 T2. 이거는 일단 같다라고 줬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처음 보면은 제일 먼저 할 만한 작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치? 항상 여러분이 하시던 게 이 밝기 감소가 분석하기 제일 편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자, 복습. 이 밝기 감소량은 어떻게 찾아줄 수 있다 그랬죠?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 그러게요. 왜 뭐가 이상할까? 밝기 변화량 자체는 지금 가나 그래프 읽어보시면 누가 더 커요? 가가 더 크죠. 근데 동일한 행성을 돌고 있는 동일한 별을 돌고 있는 두 개의 행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행성이니까 동일한 별이니까 얘는 똑같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뭘 했어요? 행성의 반지름 두 개도 똑같다 그랬거든? 뭐야? 뭐야? 그러면은 둘이 같아야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이 시작돼야 돼요. 뭐지? 수식대로라면 같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결과는 이런데? 뭐지?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이 공부하다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죠. 내가 배운 지식이 잘못된 건가? 내가 보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 뭘 믿어야 되죠? 내가 보고 있는 자료를 믿어야 돼요. 괜히 이런 자료를 준 게 아니야.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점 반지 위에 아니야. 위에서 돌아서 반만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게 정답이죠. 공전 궤도와 공전 궤도가 얼마나 기울어졌느냐가 고려돼야 되는 겁니다. 뭔 얘기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껴치기가 된 거예요. 별이 있어요. 별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이렇게 돼가지고 다 가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지나가. 똑같은 사이즈의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부는 가리는데 일부는 안 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별에 동일한 사이즈의 행성이 지나가도 가려지는 면적의 차이는 다 가릴 때와 비껴치기 할 때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려서 더 많이 깎아먹은 가는 나에 비해서 어떻다고 설명하면 딱 될까요? 이루는 각, 세타라고 할게요. 공전궤도면이 시선방위가 이루는 각이 가나가 어떻게 된 거죠? 가가 더 작은 거야. 그럼 가를 0도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돼. 근데 확실한 거는 가가 조금은 더 완만하고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급해서 나는 비껴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럼 그 각을 이 그림에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하는데 저 위 영상에서 설명하거든요. 꼭 보세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정확히 이 중심을 어떤 친구가 지나가면 이 친구는 공전궤도 각이 0도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이렇게 요 정도로 지나가는 친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직한 현을 내려주면 돼. 이 거리가 결국에는 이 거리비가 결국에는 요거랑 요거의 길이 차가 결국에는 틀어진 각의 차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문제 자료를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주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 다시 문제 상황이랑 똑같이 대응을 시켜드릴게요. 그림만 놓고 봤을 때 가가 A였나요? 맞죠? A, B. 만약에 이렇게 그림으로 줬다 쳐. 그러면 A, B, 파란색 C까지 합시다. C 이렇게 있으면은 공전궤도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이루는 각이 작은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C가 제일 작고 0도로. 그 다음에 이게 덜 어긋난 A, 제일 많이 어긋난 B라고. 아시겠어요? 정리가 완벽하게 되죠? 네. 식현상에서 시직경 같은 거 고려를 안 해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시직경을 고려해야 하느냐. 시직경이 뭐냐면 보일 때 요게 어떤 천체를 봤을 때 직경은 뭐예요? 지름이죠. 시직경은 내가 봤을 때의 지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천체를 딱 봤을 때 밤하늘에 어느 정도로 보이느냐. 여러분이 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태양을 봤을 때 걔는 여러분이 새끼손톱 정도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달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느낄 때 태양과 달이 사실 별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태양은 겁나 큰데 겁나 멀리 있고 달은 작은데 딱 붙어 있으니까 시직경 차이는 사실 별로 안 나요.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인 게
사실은 공정궤도가 멀어지면 시직경이 우리한테는 커질 수 있잖아요. 더 다가오니까. 근데 우리가 그 외계 행성계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걔네가 돌고 있는 공정궤도의 차이는 너무 작아서 무시해도 됩니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답이 됐죠. 너무 좋은 질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각 자체가 나가 많이 틀어졌다. 그래서 덜 내려온 거다. 그래서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는 면적의 최대값은 A가 더 큰 거죠. 더 많이 가려서 더 많이 내려온 거죠. 어떻게 더 많이 가릴 수 있었냐? 덜 기울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공전 속도는 A가 빠르냐? 어우씨. 공전 속도? 공전 속도를 갑자기 물어보는디? 근데 네. 그냥 그렇게 그냥 막 눕힐 필요 없고 그냥 네. A를 생 가운데서 돌리고 B를 아예 사이드에서 돌리면 네. B가 좀 더 도는 거리가 작으니까. 네. 근데 시간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A가 좀 더 빨라요. 정확합니다. 그게 니은을 푸는 방법이죠. 무슨 말이냐?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설명하려는 걸 다 인터셉트했어. 훌륭합니다. 봐봐, 이제 여러분이 나보다 낫단께. A는, 지금 C는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A는 이렇게 멀잖아요. 가야 될 게. 가야 될 길이 멀죠. 각이 작은 대신 가야 될 길이 길어. B는요, 각이 큰 대신 식 현상할 때 지나가야 될 길은 짧아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안 쓴 조건이 있죠. 안 쓴 조건 항상 써야 돼. 뭘 안 썼죠? T1과 T2는 사실 같다라는 거. 뭔 얘기냐면 T1은 뭐냐면 A가 들어가서 식현상을 막 해가지고 나갈 때까지 전체 시간의 2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의 시간이 T1이죠. 그죠? T2는 B가 들어가서 막 가가지고 나갈 때까지의 시간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T2죠. 근데 사실 얘랑 얘가 어떻다? 같다. 지금 요 절반을 갈 때랑 요 절반을 갈 때가 같다. 근데 시간은 동일하게 걸리는데 누가 더 많이 가야 되죠? A가 더 많이 가야 되죠. 그 말은 속도는 누가 더 빠른 거죠? A가 빠른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안 쓴 조건이 있으면 걔를 쓰면은 안 풀린 선지가 풀린다. A가 빠르다. 정답. 자, 그리고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진을 공전하는 동안 A에 의한 최대값이 크게 나타난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풀면 뭐죠? 쉽게 풀면 방금 니은에서 쓴 거 그대로 쓰면 돼. 공전 속도 누가 빠르죠? A가 빠르죠. 그러면 뭐 열심히 흔들겠지. 그러면 최대 편이량은 A가 크겠지. 그죠? 여기서 그냥 쉽게 풀면은 이렇게 해서 A 쪽이 크겠지 뭐 하고 풀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가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거를 그대로 써봅시다. 저 편이량, 도플러 효과가 커지는 세팅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언제 커질 수 있다 그랬죠? 중심별의 질량이 그렇죠.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 때, 그리고 행성의 질량이 클 때, 그리고 거리가 둘 사이 거리가 짧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A, B는 둘 다 동일한 별을 돌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같아요. 그죠? 그리고 행성의 질량은 어때요? 문제에서 같다고 줬어요.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저 편이량의 차이를 유발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속도 자체가 사실 니은에서 했던 거랑 반복이긴 한데 속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A랑 VB 중에 누가 더 빠르다는 걸 구했죠? A가 빠르다는 걸 구했죠. 그럼 케플러 법칙에 의거하면 더 안쪽 궤도를 도는 건 누구예요? A가 안쪽이고 바깥쪽 도는 게 뭐예요? 그쵸? B죠. 그러면은 거리가 어떻게 돼요? 거리가 가까운 친구는 누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는 걸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디귿은 느낌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푸셔도 된다. 됐죠? 5번. 자, 5번은요. 사실 5번 문제는 쉬워요. 근데 5번을 여러분이 쉽게 푸신다면 당연히 이 Q단원 첫 번째 영상을 얘를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약 10개 가량의 문제를 뽑아서 풀어드리는데요. 여기 진짜 이 영상 본인이 다 풀 수 있으면은 시선속도법은 뭐 거의 마스터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 10개에 해당하는 문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잘 들어가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자, 들고 있는 중심별과 행성.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 풀 때 제발 저랑 약속 하나만 합시다. 이 시선 방향에 별표 좀 치고 시작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시선 방향을 이렇게 줬는데 이 아래에서 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풀거나 막 자기 맘대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분들도.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시선 방향 있으면은 저랑 약속해요. 여기다 눈 하나 그리고 시작하는 걸로.
나는요, 행성이 A 또는 C, 여기랑 여기에 있을 때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어떤 파장 변화인데요. 파장을 오른쪽으로 가면은 길어지게 해놨습니다. 근데 고유 파장이 여기 있는데 관측 파장 어떻게 됐죠? 길어졌네요. 그러면은 무슨 편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후퇴해요? 접근해요?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가보자. 그러면은 지금 별이 반시계로 도는 거 알아요. 행성도 반시계로 마찬가지로 돌겠죠. 그럼 A도 이렇게 반시계, B 이렇게 반시계, 그 다음에 C도 이렇게 반시계 이렇게 돌 텐데 지금 이 친구가 여기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별이 후퇴해야 되잖아요. 그럼 별이 여기에 있어야 이렇게 후퇴를 하겠죠. 그죠? 얘랑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얘에 해당하는 거는 A가 될 겁니다. A. 별이 후퇴해서 적색 편일 때는 행성은 접근해야 되니까 A에 대응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기억 이관입니까? 그죠? 행성은 A 위치에 있다가 정답.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오잖아. 행성의 질량이 커진다면 이 변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느낌으로 그냥 커지면 커지겠지 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언제 커진다고?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행성의 질량은 커질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짧을수록 근데 중심별은 똑같고 거리도 똑같기 때문에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이 파장 변화량이 커진다고 됐죠? 이제 확실하게 좀 느낌이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풀 수 있겠죠. 이게 디귿 어려워하시는 분은 이거 보시면서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저 QR코드 따라가서 중심별 스펙트럼에서 나합선의 파장 변화량은 2분의 람다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B는 지금 어디에 있을 때냐면 색깔을 맞춰드리면 B는 여기 정반대편이니까 이쪽에 있을 때죠. B. 그러면은 원래 공전 속도를 V라고 하면은 요때는 우리 눈에 우리 시선 방향에 어떤 값만 들어오냐면 벡터분해. 어려운 건 아니죠. 요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선 방향과 나란한 성분만 들어오기 때문에 또로로로록 해서 이 보라색만큼만 우리 눈에 들어오겠죠. 근데 이 각도는 45도가 되기 때문에 V가 아니라 파란색 V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만 들어오죠? V 코사인 세타.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45도 2분의 파이기 때문에 V 2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때는 딱 2분의 루트 2 델타 람다가 됩니다. 편의량이. 그러면은 2분의 1 델타 람다보다는 크겠죠? 루트 2가 1보다는 크니까 1.414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자 6번 이것도 뭐 어렵진 않은데 이제 6, 7, 8은 뭐 그냥 엉덩이 긁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편해요. 서로 다른 외계인 진짜 긁으라는 건 아니고 진짜 긁고 있어요. 더러워. ABC의 공전궤도 반지름과 있습니다. 지구가 1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 있던데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 상대값이 지구랑 같다라는 거는 1에 걸린다라는 거는 여기가 뭐라는 거죠?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거죠. 지구랑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받고 있으니까 저 1에 걸리는 애들은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있는 친구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B 보세요. B는 어때요? 에너지가 더 들어와요? 덜 들어와요? 덜 들어오죠. 그 말은 이 친구는 안쪽 궤도에 있다는 걸까? 바깥쪽 궤도에 있다는 걸까? 그 생명 가능 지대 바깥쪽에 있으니까 에너지가 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가지에 얘는 바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정의에 입각해서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AC 같은 경우는 물이 만약 있다면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액체로 있을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생명 가능 지대 바깥에 있어서 에너지가 절반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쵸, 얼음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자, 해보죠.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씩 이렇게 두 개씩 붙잡아서 분석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A랑 C 먼저 볼까요? 둘 다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데 생명 가능 지대는 어떻게 되죠? 광도가 증가하면은 뒤로 밀리고 폭은 증가하죠. 생명 가능 지대가 이런 모양새로 되잖아요. 그래서 뒤로 점점 밀리고 폭 자체는 증가하고, 그죠? 근데 A랑 C는 A가 C보다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있다라는 건 A는 멀리 있고 C는 안쪽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여기 한 1.5 AU가 될 거고 여기가 한 1 되겠죠. 아, 그림 그리니까 더 헷갈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AC 중에 중심별의 광도는 누가 더 큰 거죠? A가 더 커야겠죠. 왜냐하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성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가능 지대에 넣어줄 수 있으니까. B, C 비교하면 어떻죠? 둘 다 같은 거리에 있는데, 둘 다 1A에 있는데 B는 바깥에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B랑 C 중에는 뭐가 더 큰 거죠? B랑 C 중에는 C가 아니. B는 저거 안쪽에 있는. 안쪽이네. 바깥 아니에요? 에너지량이 작은데? 네, 그럼 저거 아래쪽에 있는. 아, 그러네. 아래네. Sorry. 아래죠, 아래. 아니, 그림이 애매하네요. 그쵸? 여기를 제가 거리라 뒀네. B. 그림 괜히 그렸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광도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B, C,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문제는 끝났죠. 폭은 A가 넓냐? A가 광도가 제일 크니까 넓겠죠. 중심별의 광도는 B가 크냐? B가 제일 작죠. 그리고 B의 표면에 있는 물은 기체가 아니라 고체로 존재할 거다. 됐죠? 괜히 그림을 그려서 헷갈리게 했어. 7번. 이것도 뭐 쉽죠? 외계행성 탐사인데요.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발견한 외계행성 개수가 가장 많나요? 가장 많은 건 뭐가 제일 많아요? 요 식현상 애들이 제일 많죠. 식현상 색깔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식현상. 2016년에 발견한 거가 급격히 증가한 거는 케플러 망원경에 의해서 생긴 거냐? 이거는 그냥 사실은 그렇구나. 네,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 선지죠. 그렇구나. 아, 고마워요. 하나 알게 해줘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이거 진짜 그렇구나야. 저도 몰랐어요. 뭐 굳이 내신식으로 문제 내면은 뭐 제임스 웹에 의한 거다 이렇게 내면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냐면 제임스 웹은 훨씬 최근이니까. 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 내겠어요. 그리고 중심별 밝기 변화 관측하는 건 미세 중력 렌즈인가요? 이거는 식현상이죠. 네, 중심별의 밝기 변화는 식현상이죠. 그리고 마지막 8번. 얘도 사실 뭐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데, 이 비문학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임스 웹은 최근에 발사한 거죠. 이거는 2021년에 발사했대요. 케플러는요 2009년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가를 읽어보시면, 이거 근데 비문학을 좀 잘 읽으면 재밌어. 행성을 가진 중심별의 미세한 밝기 변화를 관측했다. 이거는 무슨 방법을 쓴 걸까? 그치, 행성을 가진 건데 얘가 막 별의 밝기를 변화시키니까 사실은 식현상을 활용한 케플러 망원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케플러 망원경은 이렇게 배워가면 돼요. 케플러 망원경은 식현상을 썼구나. 그리고 식현상을 쓴다라는 거는 무슨 파장대를 쓸까요? 우리 눈으로 보는 가시영상, 가시광선에서 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니까. 물론 실제로는 기계를 쓰지만. 그리고 허블 뒤를 잇는 우주 망원경, 이게 뭐겠을까요? 제임스 웹일 텐데, 이 친구는 읽어보시면은 어떻죠? 코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중심별을 차단하고 적외선을 이용한다. 이거는 뭐예요? 무슨 눈법을 쓰는 거죠? 직접 관측이죠. 직접 관측은 무슨 파장 쓴다고 했다? 적외선.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 그래서 제임스 웹은 적외선 영역을 활용한 직접 관측을 쓰는구나. 그래서 가는 식현상 맞죠? 가는 식현상 맞습니다. 평균 관측 파장은 가는 가시고 나는 적외니까 더 짧고요. 그리고 가가 더 먼저 발사된 거 맞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외계행성계 탐사, 여러분이 직접 관측을 계속 놓치시길래 직접 관측만 한번 보여드리면, 직접 관측은 이런 식으로 무슨 파장을 쓴다? 제일 중요한 건 적외선을 쓰고요. 어떻게 하냐면 중심별이 너무 밝잖아요. 중심별을 일부러 가려요. 태양 관측할 때도 태양을 직접 보지 않고 태양을 필터로 가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반사된 걸 봅니다. 그래서 얘를 가려. 요거를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코로나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별을 가리고 행성을 찾는데, 정말 좀 진짜 마이너하게 들어가면 이 정도까지 물어볼 수도 있죠. 이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멀어야 잡을까, 가까워야 잡을까? 멀어야지. 얘가 밝잖아요. 그럼 이 밝은데 옆에 딱 붙어 있으면은 이 행성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딱 가려서 봐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외계인이 우리를 본다고 치면은 태양을 가려놓고 한 목토천해쯤이 잘 보이겠지. 수금처럼 딱 붙어 있는 애들은 가려도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직접 관측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는 우리랑 가까워야 될까, 멀어야 될까? 이거 자체는 우리랑 가까워야 돼. 뭔 얘기냐면 외계 행성계 자체는 우리랑 가깝게, 그리고 거기서 중심별과 행성은 멀게, 그런 세팅이 우리가 보기가 좀 편하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면은 외계행성계 탐사는 정말 뭐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끊어주세요. 빠이빠이.